네, MBN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서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하고 왔는데요. 과거의 고민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오늘 시장에 걸맞는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랩지노믹스. 월요일에 장중한 때 22%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보유해도 될지요? 네, 랩지노믹스가 월요일 날 또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에 대한 미국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들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저희가 3,500원을 잡았잖아요. 근데 네. 3,490원 딱 한 호가를 딱 못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진단 키트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종목이 아니니까는 그 점을 참고해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도 바닥에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에 대한 투자로 이제 최초로 또 들어가는 진단 키트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실적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역시나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고 있다가 3,500원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에 대한 매물벽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흐름으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하면 보통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김응태 매니저가 편입한 이유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 아니라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리뷰할 기업은요, 덱스터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그리고 메타의 오라이언 출시에 계속 호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달려가고 있는데 1차 목표가가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이틀 전에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왔죠. 그러면서 이제 AR 기기에 대한 이제 호재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R, AR,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덱스터뿐만 아니라 오늘 맥스트라든지 이런 스코넷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덱스터도 같은 수혜주로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 흐름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상향적으로 저점을 점점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 목표가를 이미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목표가가 좀 남아있으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좀 보유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점에 대해서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해소해서 이제 바닥권을 찍고 지지 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내려오지 않은 7,500원을 내려오는 자리까지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홀딩하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고 또 거래량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8,5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요, 슈어소프트테크 리뷰를 해볼게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는 10월 10일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전고점 돌파가 머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그 전까지 어떤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흐름 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10월 10일 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자율주행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슈어소프트테크를 담았고 또 이틀 전에는 SOS를 또 담았지만은 맞습니다. 오늘 강력한 대장은 라이콤이죠. 라이콤이 현재 지금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라이콤이 상한가를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후속주였던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SOS랩도 역시나 후발주로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슈어소프트테크는 원전하고도 엮여있지만 또 한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호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목표가를 달성하고 아직은 박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가놀이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N자형 파트너로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는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콤의 후발주자로 어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N자 반등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좀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김응태 매니저가 관심 있게 오늘장에서 보는 섹터를 알아볼 텐데요. 자, 항상 특별한 뷰를 제시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공략 섹터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그러면 뭐 반도체라든지 AI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반도체와 AI가 아닌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지 수익성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저 반도체하고 연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네. 지금에서 제가 ESS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네. 전력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사실 지금 ESS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조금 이제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곳이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력을 저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전력을 좀 많이 필요하고 있고 물론 이제 화력이라든지 이런 원자력도 있겠지만은 가장 지금 친환경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잖아요.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같은 거를 생산하는데 가장 오래도 걸리고요. 맞아요. 또 한번 뽑아내는데도 양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조금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대해서 이미 한번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한 번에 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바로 또 역임할 수 있는 기업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DX, 서진 시스템, SK 이터닉스 등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편입을 한다면은 어차피 해리스에 대한 이제 또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는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상용화되는 데까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오늘의 공략 섹터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주를 서진 시스템, 포스코 DX, SK 이터닉스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의 탑픽 기업 이 세 기업 중 하나일지요? 사실 SK 이터닉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편입을 했잖아요. 네. 이 세 기업 중에서는 SK 이터닉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기업들도 아니고 바로 한중 NCS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최고가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한중 NCS가 또 대표적인 ESS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네. 들어서 배터리 화재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식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ESS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까지 또 다양한 산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ES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중 NCS가 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또 같은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도 좋은 흐름을 보여왔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한 25년도까지의 수주 내용이 50% 이상 또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실적도 역시나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ES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받는 자리가 없었어요. 계속적인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긴 호흡으로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를 본다라고 이 박스권 저항 라인 때만 돌파만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한번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거래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불출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강력한 흐름으로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이니까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그 점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SK 이터닉스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SK 이터닉스도 같은 수혜주로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종목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하면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54,000원을 잡아보는데요. 54,000원만 넘어가면은요. 사실 지난 7월 달에 한번 급등했던 자리를 보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54,000원에는 저항대만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크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박스권 하단 부분인 44,0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섹터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안에서 한중 NCS를 꼽아주셨는데요. ESS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그런 미래 먹거리 사업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 실적입니다.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 중에서 많이 없는데 이러한 점이 참 2분기 호실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중 NCS 만나봤고요. 드디어 기다렸던 매니저님의 방송이 오늘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10시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오늘 방송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네, 오늘 방송이 네. 없고요. 사실 오늘은 좀 내일이 휴일이라 네. 방송은 없지만 네. 그래도 방송을 하진 않지만 내일된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또 더 공교롭게 내일 또 휴일이에요. 휴일인 만큼 내일 또 시간 나면은 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일 그 자세한 시간은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그런 방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웅태 매니저와 오후장 하프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